캐나다인 14살 납치 피해자 오로라 헵번, 스웨덴 왕족 아니카 데커, 미국인 보모 17살 하퍼 에르난데스, 캐스팅 에이전트 미세스 저비스. 혹시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거짓말쟁이들. 각국을 대표하는. 각국을 대표하는 거짓말쟁이들이다. 아니면 한 사람의 거짓말에 농락당한 피해자들? 아, 피해자들. 연쇄 피해자.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동일인물. 모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등에서 약 70개의 가명으로 신분을 속여온 일명 연쇄 사기꾼의 진짜 정체는요. 30대 여성 사만다 아조파르디입니다. CIA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이름으로 사기쳤는지도 기억 못하겠다. 원래 이름도 기억 안 나겠다. 그러니까. 이 연쇄 사기꾼 사만다의 화려한 거짓말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 2013년 아일랜드에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우체국 앞에서 서성거리는 농아 소녀로 언론의 주목. 당시 20대 호주인이었지만 손짓으로 자신을 14살로 속였고요. 그녀의 신분을 찾아주기 위해 아일랜드 경찰, 법의학연구소, 출입국 관리국, 인터폴 등 수많은 공권력이 투입되게 만들었지만 곧 그녀의 진짜 정체가 탄로났는데요. 그 이후에도 연쇄 사기꾼 사만다의 거짓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주로 10대 소녀인 척, 피해자인 척, 사람들을 속여 보호를 받거나 심지어 학교에 입학하기도 했고요. 2018년엔 신분을 속이고 보모로 일하던 집주인의 신분을 도용. 2019년 호주에 위치한 프랑스인 가정에서 10대 소녀 보모 사카로 사람들을 속이던 중 자신이 돌보던 아이들을 납치한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약간 리플리 증후군인가? 약간 거짓말을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수사기관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것 때문에. 민폐죠, 민폐. 법원은 극단적인 유형의 거짓말이 내부적으로 동기가 부여됐으며 재범의 위험이 높다며 아동 납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석방 후 2021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전 사실 성폭행 피해자예요. 브리즈번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요 마음의 병을 얻어서 계속 다른 사람의 인격으로 살고픈 그런 마음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마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없네. 결국 2022년 5월에도 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고요. 뻔뻔하게도 제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요? 저는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와. 라며 발뺌. 이에 법원은 정신건강치료와 함께 3년간 지역사회 교정을 명령했습니다. 아, 진짜 조금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에 자신까지 가두고만 사기꾼.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나를 갈감. 2020년 11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돼 모두가 공포에 떠는 가운데 24살의 청년 의사 이그나시오 니콜라스 마르틴은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에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일념으로 감염병 대응센터에 지원했습니다. 아유, 감사한 일이네요. 희생 정신을 보여준 아주 훌륭한 의료인이네요. 그렇죠. 네. 마르틴은 주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했고요. 2개 이상의 클리닉에서 진료하며 적극적이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 모두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뉴스 인터뷰를 도맡는 등 센터의 마스코트로 떠올랐는데요. Mi nombre es Ignacio Martín, soy médico voluntario del COE, vengo desde Córdoba para darle una mano a Bello 이 Dolores. 영상 좋아 보이는데. Trabajo en el centro de operaciones TAC. En el caso de que sea una 인터뷰도 많이 했구만. 그러니까 consulta médica, 거의 뭐 대변인인데요, 이 정도면. en donde yo 또 잘생겼잖아, 약간. 그러니까. 그런데 아, 제발 하지 그런데 마. 하지 마. 하지 마. 마르틴이 센터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어? 왜 진단을 이렇게 했지? 혈관 질환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불안합니다. 아니, 무슨 코로나 때문에 혈관 질환이 와. 말도 안 돼. 나도 그러니까. 알겠다, 그건. 이게 아니야. 뭐 호흡기잖아요. 호흡기인데 무슨 혈관 질환이 왜 옵니까? 센터의 한 관계자가 마르틴이 혈관 질환이 코로나19에서 왔다는 진단을 내린 것을 보고 의심을 품기 시작. 의사협회에 문의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마르틴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뭐야? 아, 근데 어떻게 면접 봐서 저기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감염병 대응센터라면서요. 아니, 언론 인터뷰도 시켰다면서. 그러니까요. 뭐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마르틴은 의사는커녕 대학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었고요. 병원 이송 요원으로 잠깐 근무한 게 전부였습니다. 나이도 24살이 아닌 19살. 왜 이래? 그런 그가 의사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건 우연히 한 여의사의 의사 면허를 손에 넣으면서부터였는데요. 의사 면허 속 나이와 이름을 위조해 하루아침에 의사가 됐던 거죠. 심지어 선생님들, 괜한 인포데믹스에 속지 마세요. 그러다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용어들도 그럴듯하게 사용해 그 누구도 그가 가짜 의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가 그때 확산 일로였기 때문에 의료진이 부족했잖아요. 부족했죠. 검증을 제대로 못했나 보다. 일단 빨리빨리 들어가서 하라고 막 그랬나 보다. 아니 자기가 사고로 들어가 놓고 카메라 앞에서 왜 인터뷰를 해요? 난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조사 결과 코로나19 오진 등 엉터리 처방을 남발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마르틴의 가짜 행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사뿐 아니라 사진작가나 교통단속, 전담, 공무원을 사칭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가 사칭을 하고 다닌 이유, 다름 아닌 뒷돈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직위 남용 및 불법 의료 행위,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됐고요. 그에게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 사망한 환자도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저 범죄야.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뻥을 치면 어떡합니까? 처방 때문에 사망하면 살인죄죠. 살인죄지. 자신의 만족이나 욕심을 위한 거짓말이 타인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중국 장쑤성. 장두구 법원으로 서류들이 도착했는데요. 서류는 화장 증명서, 호적 말소 증명서 등 누군가의 이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들로요. 사망한 사람은 약 3억 원을 사기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범죄용의자 마오였습니다. 당시 마오는 질병 때문에 보석 허가를 받았던 상황. 그랬던 그가 질병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한 건데요. 갑자기? 자, 그런데 얼마 뒤 마오,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정말 놀랍게도 죽은 줄 알았던 마오가 체포됐는데요. 그의 죽음이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낀 법원이 조사에 돌입. 사실 확인을 위해 마오의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장두구 법원입니다. 마오 씨 사망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잘 살아계신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기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마오는 자신의 생사를 가지고 또다시 거짓말을 했지만 차마 딸까지 속이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추악한 거짓말을 몰랐던 딸 덕분에 마오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된 법원은 그 즉시 마오의 주거지 관할 공안과 의료보험관리센터에도 확인한 결과 모두 마오의 사망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에 공안은 마오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오는 공안에 체포. 이후 공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 제가 몸이 많이 아프거든요. 아 근데 감옥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망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장과 사망 증명서들을 위조. 사기꾼 마오는 급기야 자신의 죽음까지 거짓으로 꾸몄던 겁니다. 감옥 가면 힘들지. 힘들라고 감옥을 만든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거든요. 가지 말아야지. 아파서 힘들까 봐. 더 힘들어질까 봐. 갈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자신의 죄를 거짓 죽음으로 회피하려 했던 사기꾼 마오. 원래 지은 사기죄 11년 받고 여기에 국가공인 위조죄까지 더해져 총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리석네 어리석어. 2021년 7월 칠레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우리 할머니랑 연락이 안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연락이 두절된 91살 할머니. 메르세데스를 애타게 찾는 손자의 신고였는데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메르세데스의 자택에서 너무도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미 사망의 시신으로 발견된 메르세데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신이 백골 상태. 네? 감식 결과 메르세데스는 최소 10년 전인 2011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10년 동안이나 몰랐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걸 숨겼다가 나중에 뭐 얘기를 한 걸로 볼 때 허허. 가족들 중에 범인이 있는 걸 약간 감추기 위해서. 할머니를 살해했다. 자, 당시 경찰도 메르세데스의 가족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수사 중 경찰이 포착한 수상한 정황. 어허. 메르세데스 사망 추정 시기보다 2년 뒤인 2013년부터 누군가 그녀의 연금을 수급한 이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하. 야, 살아 계시면 연금 나오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겠네. 수사 결과 연금을 부정 수급한 범인은 바로 메르세데스의 딸 카스트로. 카스트로는 어머니인 메르세데스의 신분증을 도용, 어허. 연금 수령장을 위조해서요. 최소 7년간 2,600만 페소, 우리 돈으로 약 4,300만 원의 연금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딸 카스트로는요. 엄마가 돌아가신 걸 저도 몰랐어요. 저는 엄마와 싸워서 연락을 안 했던 것뿐이라고요. 냄새가 나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경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인 메르세데스의 자택에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요. 딸 카스트로가 살인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친척들이 카스트로에게 어머니 메르세데스의 안부를 물어볼 때마다 노모를 부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건강하다며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수년간 거짓말을 반복하며 사망한 어머니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딸 카스트로는 결국 사기와 시신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4년 중국 베이징. 타지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던 왕 씨는 적 씨를 만나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돈독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06년 몸이 좋지 않았던 왕 씨를 위해 함께 병원에 가준 적 씨는 왕 씨의 검진 결과지를 먼저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 사색이 되어버렸는데요. 어떡해. 너 에이즈래. 뭐? 나 어떡해. 주변에서 알면 병원에 격리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 비밀로 하자. 나도 비밀 지켜줄게. 에이즈 진단을 받은 왕 씨. 친구 적 씨는 그녀를 위로하며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뭐 요새는 뭐 약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참 걸리기 싫은 병 중에 하나잖아요. 청천벽력이죠 뭐. 자신이 에이즈 투병을 하게 됐다는 말에 왕 씨는 크게 좌절했는데요. 하지만 친구 적 씨가 왕 씨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왕 씨는 친구 적 씨의 도움을 받아 한 병당 약 670위안, 한화 약 12만 원의 에이즈 치료제를 구매. 정말 다행히도 약을 복용한 뒤 큰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후에도 장장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투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 병이 진행될수록 약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고요. 급기야 2017년에는 한 병당 가격이 2만 1,000위안, 한화 약 39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머. 이에 약값이 감당되지 않았던 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리는 왕 씨를 이상하게 여긴 사촌 언니의 추궁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한 왕 씨. 하지만 사촌 언니는 이 상황을 수상히 여겼고요. 사촌 언니의 설득에 병원에서 다시 에이즈 검사를 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음성. 왕 씨는 에이즈에 감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와, 여기서부터 거짓말이구나. 무려 12년이나 자신이 에이즈라 믿고 있었던 왕 씨. 지난 날을 돌이켜보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병원에서 에이즈 판정을 받았던 그날, 왕 씨가 검진 결과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적 씨는 검진 결과지를 찢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적 씨는 왕 씨가 에이즈라며 거짓말. 치료제 구입을 명목으로 무려 12년 동안이나 친구의 돈을 가로챘던 겁니다. 12년 동안 본인을 에이즈 환자로 알고 살았으면 진짜 인생이 완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겠냐고요. 결혼도 못하고 그동안에 남자도 안 만났을 거고. 안 만났겠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와도 밀어냈을 거고. 밀어냈겠지. 그 12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줄로만 알았던 친구 적 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왕 씨. 결국 적 씨를 공안에 신고했고요.
적 씨는 그간 왕 씨에게 제공해왔던 값비싼 에이즈 치료제가 실은 값싼 영양제라고 실토. 가격을 무려 210배나 부풀려 왕 씨의 돈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했고요. 그렇게 사기죄로 고소된 적 씨에게 법원은 지난 12년간의 피해 보상액 64만 위안, 한화 약 1억 2천만 원과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무려 12년이나 지속된 거짓말.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고 친구의 믿음을 배반한 죄는 그 무엇으로도 배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4년 중화권을 충격에 빠뜨린 한 스타의 갑작스러운 죽음. 팬들과 그의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겨 비통했는데요. 이 안타까운 소식의 주인공은 중국의 대표 액션 스타 이연걸. 저 때 당시에 막 화제였죠. 너무 뜨거웠죠. 그러니까. 예. 역시 우리 또 모르는 게 없는 오 기자입니다. 예. 네. 이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004년 12월 26일에 발생한 남아시아 대지진. 인도네시아, 몰디브, 태국 등 무려 13개 나라에 약 22만 명의 사망자를 낸 최악의 참사. 그런데 이연걸은 당시 몰디브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즐기고 있던 중으로 그 역시 최악의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후 당시 중화권 언론에서는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이연걸 연락 두절, 세계적인 스타 이연걸 실종,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정말로 이연걸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고?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라며 그의 실종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건 이연걸의 가족들. 당시 이연걸의 여동생은 연신 눈물을 흘리며 계속 오빠의 생사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가족들까지 저 뉴스를 접하고 이제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한 거네요. 연락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 살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죠. 황비용이 그냥 안 죽죠. 쓰나미 따위는. 예, 쓰나미 따위는. 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27일 이연걸은 매니저를 통해 겨우 자신의 생존 사실을 알렸는데요. 당시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고 생사를 오가던 급박한 상황이라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연락하겠어. 하지만 이미 하루 동안 퍼진 사망 소식에 이미 그는 고인이 된 상태, 즉 헐.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 때문에 이연걸의 팬들과 가족들 모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거죠. 이게 참 유명이기 때문에 관심이 쏠린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확인을 하고 기사를 좀 썼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 원칙이죠. 이게 확인하고 목숨이 달려 있으면. 있는 문제인데.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엔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아주 단골로 사망설에 시달린 스타가 있습니다. 2001년 남자친구와 교통사고로 사망, 2007년 병원에서 자살, 그리고 2016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 이렇게 수차례 죽었다 살아난 불사조 스타는 바로 팝의 공주 브리트니 스피어스. 할 얘기는 들은 것 같아. 네. 맞네. 그녀는 수차례 사망설에 시달리며 매번 때 아닌 생존 신고를 해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 세계 팬들이 깜짝 낚인 사망 오보가 뭐였냐면요. 뭐였죠? 브리트니 스피어스 불의의 사고로 사망. R.I.P. 브리트니. 2016년 12월 세계적인 음반 회사 S뮤직의 짹짹이에 올라온 사망 소식. 개인이 아니고요. S뮤직에서 올라온 겁니다. 공식 계정. 이 슬픈 소식이 알려지자 포크송의 대부인 밥 딜런도 헐. 자신의 짹짹이에 Rest in Peace,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며 가요계 후배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밥 딜런도 이제 빠르게 애도하겠다고 한 건데. 그리고 전 세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팬들도 애도의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던 팬들은 What?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믿을 수 없어. 누가 거짓말이라고 좀 해줘. 이렇게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그녀는 살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째인지 의문문인가요? 평소문인가요? 열린 게 얼마나 예. 그녀의 매니저가 언론에 사실이 아님을 밝힌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 다음 날 브리트니 본인도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며 또다시 생존 인증을 했습니다. 이번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느냐 하면 해킹을 당해 벌어진 일입니다. 팬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며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한 S뮤직.
S뮤직 측의 발표에 따르면 국제적인 해커 그룹 아워마인에서 어이없게도 자신들의 보안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S뮤직 계정을 해킹한 뒤에 애꿎은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고인으로 만든 거였죠. 그리고 애도를 표한 밥 딜런의 트위터도 역시 해킹당한 거라고 합니다. 아, 밥 딜런이 한 게 아니구나. 아니 그래도 뭐 본인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정도가 있죠. 사람 목숨을 갖고 얼마나 저 가족들이 놀랬겠어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냥 받았으니 언론 매체도 문제고. 근데 이제 그럴 만도 한 게 진짜 저기 S뮤직도 그랬지. 밥 딜런까지 썼지. 이건 그냥 야 이건 무조건 사실이다라고 그래도 전화했어야지. 개인의 피해가 아닌 산업 자체를 흔들어버린 가짜 뉴스입니다. 아, 또 뭐지? 2011년 중국 식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엄마 먹고 싶어. 사줘요.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것만큼은 절대 안 돼.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의 정체, 바로 라면이었습니다. 중국 모 대학교 영양센터 소속의 한 영양학자의 충격 주장. 라면 한 봉지를 섭취할 경우 라면 속 산화방지제 BHT 성분을 간이 해독하려면 무려 32일이나 소요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이 넘게? 하나 먹으면 한 달 가까이 간이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저 라면 진짜 많이 먹거든요. 네. 이 충격적인 소식에 중국인들은요. 라면이 몸에 좋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나쁠 줄은 몰랐어. 이제부터 라면 금지야. 이렇게 실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면 하죠. 영양학자가 한 얘기니까. 그냥 뭐 일반 시민이 얘기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이 영양학자의 주장은 다른 영양학자들에 의해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문제의 BHT 성분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산화 방지제로요. 라면에는 허용치, 이 적당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그러나 나봐,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기에 더욱더 민감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정정 보도가 나왔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과 홍콩의 라면 연간 판매량이 무려 80억 개가 감소했다고. 어마어마. 인구수가 대단하잖아. 와.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라면에 대해서 아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럼요. 네, 저게 근거 없는 얘기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해야죠.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저게 뭐 말도 안 돼. 2014년 1월 미국의 인터넷 언론 매체 LBC에서는요.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거대 바다 생물 발견. 사진 속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생물은 약 49m 길이의 대왕 오징어. 야. 아니 근데 그 유럽이나 미국에는 전설 중에 그 거대 오징어 전설들이 있어요. 아, 이거 뭐 배를 전설이잖아요. 공격하고 뭐 그러게. 그리고 심해어 얘기도 있지. 네. 심해어 너무 심해요. 그래요? 그냥 합성티 확 나잖아. 아 어디가 합성 티가 나? 그림자도 다 있구만.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유출된 방사능으로 인한 돌연변이였다는 거. 그럴싸하네. 되게 그럴싸하네. 그럴싸하네. 해당 내용은 짹짹이를 통해 50만 번 이상 공유. 야. 이에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해변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요? 라며 보건당국과 언론 매체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진짜 우리 동네에 저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결국 세계적인 N 자연 잡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건 조작된 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사능 재앙의 결과를 알려진 49m짜리 대왕 오징어의 정체. 자, 알고 보니 2011년 칠레에서 발견된 고래 사진과 2013년 스페인에서 발견된 약 9m짜리 대왕 오징어를 합성한 사진이었던 겁니다. 그래. 그때나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데 저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뉴스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2009년 6월 10일 낮 12시 일본의 보도 전문 A 방송에서는 전대미문의 특종을 보던 고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 김정운,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는 보도인데요. 뭐 이름도 뭐 계속 잘못 나오는 거예요? 김정운이 뭐야? 이 김정은이 사실은 처음에는 김정운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랬나요? 당시에 국내 일부 매체들도
북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 사진 공개, 김정일 판박이, 김정은 최근 사진 공개 등 A방송 보도를 인용해서 기사화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방송으로부터 신빙성의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얼마 뒤 A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사과 방송을 했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확인 결과 이게 오보로 판명이 된 겁니다. 아, 이게 아니었던 거죠? 얼굴의 주인공을 잘못한 거죠. 뭐야? 자, 일본 A방송에서 보도한 김정은의 정체, 바로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 얼마나 황당해. 그 사람 진짜 억울했겠다. 자, 그는 실제로 평소에 고 김정일 전 위원장과 닮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고 하는데요. 아, 그것도 싫었을 텐데. 그래서 2008년 여름 한 농장에 놀러가 찍은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고, 이번에도 카페 회원들은 김정일 전 위원장과 닮았다면서 비교 사진을 장난 삼아서 누군가 함께 올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터넷에 떠들게 된 사진을 A방송사는 그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단독 특종인 양 북한의 지도자의 얼굴이 공개됐다라며 방송에 내보낸 거죠. 한편 이 황당무계한 사건이 일어난 뒤 이 오보 소동의 최대 피해자인 이 배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어제 오후 한나절은 제가 살아온 40평생을 하루 만에 다 산 것 같다 라면서 심경글을 올렸는데, 하지만 이후 A방송사에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요. 심지어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는 배 씨를 예능 프로그램에 섭외하겠다며 연락까지 했답니다. 어이가 없네 좀. 결국 배 씨는 심한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감에 직장도 관두고 어머. 건강도 악화되며 수차례 입원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아니, 저거 안 됐다. 어떻게- 특종을 위해서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보도하는 언론. 하지만 당신들이 한 짓은 되돌릴 수 없는 인권 침해 그 자체. 2014년 1월 17일 인도 어느 일간지에 애끓는 마음을 자아내는 한 장의 사진이라는 기사가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차디찬 맨땅에서 한 돌무덤 옆에 담요 한 장만 덮은 채 잠든 소년. 기사에 따르면요, 소년의 부모는 시리아 정부군에게 무참히 살해, 그리고 사건 직후 실종된 줄 알았던 소년은 어느 날 저렇게 부모님의 무덤가에서 잠든 모습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가슴 아픈 사연이잖아요. 저건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다. 네. 이 기사를 본 수많은 이들은 내가 본 사진 중 가장 슬픈 사진이라고 전했고요. SNS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부모의 무덤 사이에서 잠든 시리아 소년 등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SNS를 보십시오. 일간지에 올라온 똑같은 사진과 함께 적힌 글귀. 어떤 아이들은 죽은 부모를 더욱더 애틋하게 느낀다. 사진이 같은 사진 아니에요? 뭔 말이에요? 기사가 나간 지 열흘 뒤인 2014년 1월 27일 전 세계의 거짓 뉴스를 모아두는 미국의 웹사이트 거짓말 박물관에서 이 기사를 2014년의 거짓 뉴스 중에 하나로 선정한 겁니다. 사이트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사진작가 압둘 아지즈는요, 2014년 1월 3일 조카 아브라함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작가의 의도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고 싶었고 조카에게 연출시켜 카메라에 담은 거였습니다. 연출한 거구나. 그리고 저건 돌무덤도 아니고 그냥 돌 쌓아둔 거였다고 합니다. 정말 사진작가의 예술 활동, 예술 작품이었던 거죠. 하지만 인도 일간지 등 뉴스 매체에서는 이 사진의 출처와 촬영 내용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거의 상상에 근거한 조작과 허위 기사를 낸 거죠. 야, 소위 말해. 주작이네 주작. 근데 사진 작가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삽시간에 너무 퍼져버리면서 이게 좀 심각해졌잖아요. 예술 작품인데 저게. 네. 뉴스는 상상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언론인이라면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장장 70년의 역사와 무려 약 7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독일의 유력 S일간지. 이곳에서 2011년부터 7년간 60편 이상 기사를 작성한 스타 기자 클라스 렐로티우스. 그는 2014년 29의 나이에 CNB에서 올해의 언론인으로 선정, 또 2018년엔 시리아 내전을 겪은 소년을 다룬 기사로 독일 기자상까지 수상. 그는 독일 저널리즘을 빛낸 새로운 언론인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야,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 12월 세상에 그의 두 얼굴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아, 이거 얼마 안 된 최근 일이네요. 그러지 마. 아우. 왜 무슨 믿- 일이죠? 사람들이 믿는 기자였을 텐데. 무조건 믿었겠죠. 그러니까. 2017년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을 취재하던 그
당시 멕시코와 미국은 이주자 문제로 서로 날이 선 상황이었습니다. 뭐 장벽 세운다 만다 이 얘기 있을 때잖아요. 아직도 그러고 있죠. 이때 렐로티우스 기자는 독일의 프리랜서 기자 후안 모레노와 함께 합동 취재를 진행. 모레노 기자는 멕시코 현지에서 난민 취재를, 렐로티우스 기자는 애리조나주에서 민병대 취재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모레노는 렐로티우스의 기사에서 뭔가 맞지 않는 미심쩍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레노 기자는 렐로티우스가 취재원으로 언급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황당하게도 그의 인터뷰에 응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사 내용 중 미네소타주에서 마을 주민들이 멕시코인 접근 금지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고 했는데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곧바로 모레노 기자는 S일간지에 이 모든 사실을 알렸고요. 결국 그간의 렐로티우스의 거짓 보도는 꼬리가 밟히고 맙니다. 설마. 확인 결과 그가 작성한 60여 건의 기사 중 최소한 14건의 기사는 허위, 날조, 조작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한때 촉망받는 언론인이었던 렐로티우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그는 자신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실패가 두려웠고 압박감이 더 커졌다고 밝히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거 한 방으로 아웃이죠, 이제. 그리고 그가 일했던 일간지에선 1947년 창간 이후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라며 렐로티우스를 해고, CNB에서는 그에게 줬던 올해 언론인상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가 아닌 진정한 언론인, 팩트만을 보도하는 정직한 언론인으로 다시 바로 서길 바랍니다.